25학년도 9평 생투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9월 평가원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자체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던 편이고 6월 평가원보다는 살짝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등급 컷은 표본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45에서 4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시험지가 나오고 나서 2시간 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시 정도로 이제 2시간 정도 시험지 분석하고 이제 드리는 총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핵심 문제는 9번, 11번, 13번, 16번, 17번, 19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반 문항은 이 6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해당한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18번도 어려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기출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EBS나 기출의 강화 버전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나 EBS를 공부했을 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4 수능이나 올해 6평도 유의미한 대조군이나 지금까지의 9평과 비교하는 것도 꽤나 의미가 있겠죠. 22 9평보다는 쉬웠고요. 23학년도 9평보다는 살짝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출 학습으로 돌아가실 때 참고를 하셔서 난이도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과 엔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증거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쭉 준비를 해뒀습니다. 어떤 부분이 기출과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엔제와 비슷한지 쭉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도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같은 트렌드로 출제가 된다면 코동 공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24 9평 코돈이 이제 상당히 쉬웠어요. 24 9평이 상당히 쉬웠고 24 6평도 쉬웠는데 이제 설마 수능도 쉬울까? 라는 이제 그런 의문적인 좀 그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수능이 쭉 어렵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24 6평, 24 9평 보다 살짝 강화 버전이 수능에 출제가 됐거든요. 게다가 이제 6평과 9평의 논리가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 1등도 코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 수능에서도 이제 너프의 증거가 좀 있었는데 올해 9평은 분명히 작년 9평보다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을 때 유불리가 좀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비주얼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비주얼도 험악하고 실제로 풀어도 오래 걸렸어요. 그건 맞는데 최근에 출제되는 코돈 문제는 이제 비주얼이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미 그것보다 어려운 기출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리들을 잘 공부를 했을 때 이 기출은 한 시간이 3, 4분만 있으면 충분히 풀 것 같은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전제는 공부를 했을 때죠. 모든 유형이 다 그래요. 공부를 안 하면 풀 수가 없죠. 일단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3분 정도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코동 공부를 하지 않으셨고 그래도 내가 18문제 정도는 맞추는 실력이 된다. 그리고 이제 한두 문제 정도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다른 유형이 안 되어 있는데 코돈을 건드린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좀 아닌데 그래도 한 18문제 정도를 풀고 1등급을 노리는데 2문제를 좀 버릴 생각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돈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있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빅킬러를 좀 훈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빅킬러 자체가 이제 기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부분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진해? 라는 이제 뉴 동물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이전 교육과정의 석송의 새로운 등장보다 충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해보다 이제 촌충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뭔가 되게 아리까리하고 굉장히 대중적일 것 같은 동물이면 절지동물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종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능 특강이 있는 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수능 특강이 있는 예시 정도는 다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진해 정도가 이제 새로운 포인트였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EBS를 공부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이 녀석이 절지동물임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상정을 했을 때는 비킬러에도 이제 새로운 포인트는 없었고요. 만약에 이제 핵심 유형에서 어려움을 좀 느끼셨다면 기출의 120% 그리고 기출 그리고 엔제를 좀 부단히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질 대사는 엔제까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즉 이제 기출과 EBS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물질 대사는 커버가 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전 기출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는 기출들은 기출이나 EBS를 좀 반복했을 때 어느 정도 해제가 가능한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평이나 9평은 좀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 근거는 이제 제가 상반기에 학습법 가이드 라고 이제 디올 라이브를 했었던 바가 있죠. 이 방증 자료입니다. 왜 이제 당해 평가원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해당 영상에 전부 담겨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도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만점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말해줬기 때문에 상술하지는 않겠으나 올해 6평, 올해 9평, 그리고 EBS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EBS랑 기출 중에 조금 더 중요도 높은 녀석을 골라라? 그러면 기출이에요. 생투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과목도 그런데 생투에서는 특히 기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가 좀 어떻게 비슷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비킬러는 진짜 이제 답습이라 일단 좀 제외를 할게요. 너무 같아서. 핵심 유형이 저희가 좀 더 유의미하니까 핵심 유형에 대해서 좀 보면 저희가 9번으로 전사인자 추론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거된 부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죠. 작년 9평 14번, 올해 9평 9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 팁을 드리면 이렇게 제거된 부위가 나와 있을 때는 발현된 부위를 여사건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 발현된 부위에 어떻게 전사인자가 결합하는지, 그리고 비교 대조를 통해 특수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전사인자 결합 부위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형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 전사인자나 엔제 전사인자에 비하면 많이 쉽죠. 많이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개수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닥으로 저희가 세부 조성 번역하는 걸 디올 엔제, 그리고 기시감에서 많이 했죠. 이 문제는 이제 얼마나 빨리 풀고 넘어가느냐의 문제이지 만약에 못 푸셨다면 유형별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해당 문제의 이제 너프 버전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이제 엔제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기출된 녀석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사실 유사하다기보다는 그냥 핵심 유형과 기반 유형의 중간에 약간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 자체는 핵심 유형에 맞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답습이죠. 그리고 저희가 엔제에서도 많이 본 논리입니다. 정확히는 형태나 조건은 20학년도 6평 16번을 차용했고요. 논리는 22, 9평 20번, 작년 수능 14번, 1번, 2번, 3번을 얼마나 잘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문제 유불리가 좀 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기시감이건 디올이건 엔제건 좀
이 유형을 잘 분석을 했다면 이 문제는 2분을 넘기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고난도 유형처럼 보이실 수는 있는데 22개죠. 그리고 11개로 분류가 되면 중간에 구분선을 하나 그으셔야 될 거고요. 그럼 프라이머 위치 범위가 압축되고요. 그 중에 될 수 있는 녀석이 바로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어렵게 출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느끼셨다. 그럼 이제 디올이나 기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이 이제 출제된 세포호흡인데 이제 형태만 봤을 때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인정하는데 그 왼쪽 자료가 사실 이제 감춘 것 같이 보이더라도 모든 물질을 까준 거거든요. 이제 분자수가 2배가 되었다. 이런 논리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논리고요. 실제로 이거 해보시면 피루부산, 과당 2인산,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그리고 젖산, 에탄올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이걸 그냥 까준 거예요. 사실 이 녀석을 이렇게 지금 미매칭처럼 줬더라도 매칭이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이것도 결국에는 상수 조건인 거고 이것도 상수 조건인 거고요. 물론 이제 아세티알데하이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이제 물질들이 전부 상수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000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너무 확정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기출 그리고 EBS로 좀 훈련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형태 자체도 굉장히 유사하죠. 코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문제를 버린다면 이 문제를 버리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인프레임 시프트는 그냥 알고 있다 라는 전제하에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즉 이제 X, Y, Z로 연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때 이러한 돌연변이 양상을 하나의 돌연변이처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3K계가 동시에 결실됐을 때 아미노산 개수와 종결 코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를 하시고 있고 그렇게 풀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아요. 그 디올 3권의 유전자 돌연변이 부분의 인프레임 시프트 부분 논리입니다. 총 3K계 뉴클레오타이드 삽입. 이 총이 중요한 거죠. 6 더하기 3의 결실이고 둘 다 3K라는 논리를 활용을 했을 때 이제 번역틀 논리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전제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형태 자체도 작년 9평 18번도 인프레임이었고 올해도 인프레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향성도 감추고 원문자도 감춰서 추론 요소가 조금 더 많아진 건 맞아요. 올해 6평도 그렇고 올해 9평도 그렇고 작년 6, 9평 코돈보단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좀 대조군을 좀 옛날로 돌아가 봤을 때 22나 23보다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 컷도 중요하지만 표준 점수도 챙기셔야 되잖아요. 등급 컷이 45나 47로 유지가 된다면 맞출 만한 정도의 난이도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죠. 근데 공부를 했을 때 전제 그렇게 어렵진 않다 라는 말씀이고요. 집단 유전이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변형된 집단이나 유전자형 B 그리고 개체수 B가 따로따로 조건의 기출에 있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유사 자료가 기출에 있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유전자형 B나 이런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B 이런 조건들 각각을 따져보면 기출과 유사한 녀석이 있는데 형태 자체가 유사한 녀석이 기출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복병으로 느끼시는 문제가 있었다면 일단 코돈은 제외하고 코돈 제외하고 복병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으셨다면 저는 이제 이거 같거든요. 집단 유전. 집단의 유전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번째 조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한 건 해설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총평이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조건에서 나는 유전자형 B를 구했는데 뭐 잘못 구했나? 왜 이렇게 숫자가 서로서 관계고 안 맞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올 엔제 31번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개체수가 2배 관계고 여기는 7대 9입니다. 더 어려워요. 즉 이제 이 문제의 킬포도 유전자형 B가 좀 험난해요. 이 개체수를 통해서 비율을 보정하는 게 좀 험난하거든요. 개체수 B를 좀 보정을 해서 숫자를 맞추는 게. 근데 이 문제도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지한데 아마 이제 이 숫자 B를 맞췄을 때 조금 약간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셨으면 아, 틀렸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이제 분명히 6이어야 될 것 같은데 25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좀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좀 훈련으로 극복이 되는 영역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다 멘델, 개체수 B. 뭐 이거는 사실 똑같은 게 의미가 없지만 이것도 똑같고요.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유불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한 요소는 이제 기출에서는 작년 9평의 발전 버전인 것 같아요. 작년 9평과 그리고 이 녀석 21 수능 에 이제 합집합 버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은 22 수능이에요. 이 문제도 역시 이제 기출의 여러 조건을 합집합으로 만든 이제 문제로 여겨지나 일단 엔제에는 왼쪽과 같은 문제가 있긴 했어요. 즉 이제 많이 과하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일단 원문자는 똑같은데 얘를 잘라서 줬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ON계로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ON계로 주면 저희가 왼쪽에서 끊으나 오른쪽에서 끊으나 유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끊고 들어가면 되는데 ON계로 안 줬죠. 저것도 일단 제가 어렵게 의도를 한 거고요. 염기 서열 맞춰야 되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똑같고요. 제한 요소 4개 똑같고요. 조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시험관이 한 개 더 많고요. 추론해야 되는 절단 위치가 더 많습니다. 제한 요소 개수와 위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는 논리가 정확하게 똑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왼쪽 문제는 사실 엔제용 문제죠. 저도 이제 훈련용으로 드린 거지 모의고사에 나올 거라고 킬포에는 이 정도 난이도 없어요. 이거는 난이도를 일부러 좀 엔제용으로 드린 훈련용이고, 그런데 이제 왼쪽 문제를 약간 모래주머니 효과로 꾸역꾸역 풀어내셨으면 오른쪽 문제는 가볍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 문제를 풀어내는 전제는 시간이 남아야겠죠. 근데 그 시간은 저희가 B킬러, 집단유전, 개수추론, 복제추론에서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집단유전 어렵다며요 라고 하셨는데 그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집단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약점 체크를 좀 하면 만약에 이제 B킬러 중에 막히는 문제가 있으셨다? 그러면 이제 디올이나 디올엔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연도별로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죠. 가령 이제 G 또는 이제 M 뭐 이런 기출문제집에서 B킬러 부분을 찾아서 푸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제 최근 B킬러 하면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에센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에센스에서 올해 평가원, 작년 평가원까지는 전문항 풀어드려요. 즉 이제 B킬러까지 풀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의 트렌드를 이제 감각을 배양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9평, 작년 수능, 올해 6평, 올해 9평, 그리고 10월 교육청까지는 싹 다 B킬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즉 이제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연도별 기출문제집이나 좀 더 기출문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제 빅킬러에서 빨리 푸는 팁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에센스로 오시면 돼요. 에드센스 느낌입니다. 감각 배양. 최신 경향들의 감각 배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센스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빅킬러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예 기본 개념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효소가 뭔지 몰라요. 주효소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개념 공부 다시 하셔야죠. 근데 나는 경향의 확보나 빅킬러에서의 소소한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핵심 유형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디올이나 기출문제, 기출의 시그널 분석하는 감각, 디올엔제 이 세 개를 무한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제가 이제 이전에 엔제 학습 가이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 문제집을 푸시는 것도 추천을 해요. 시간이 남으면. 근데 저는 이제 올해는 불수능일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나 불수능일 것 같은데 지금 생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고난도 문제만 훈련하고 싶으신 거면 이것도 과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문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이제 타 브랜드 교재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경향에서 컨텐츠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찾아보실 생각보다는 그냥 잘 공부하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문제들이 이제 컨텐츠 부족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단원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원인이 중구난방이다. 즉 이제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일단 디올만 좀 반복하세요. 올해 디올은 전범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볼륨 1부터 볼륨 5까지 복제추론, 제한요소, 전사인자까지 쭉 이제 학습을 하시되, 만약에 학습 방향성 자체도 막연하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을 했던 만점 가이드 이걸 좀 보세요. 작년 6평, 작년 9평, 작년 수능의 경향 등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체크 4까지 쓰려다가 안 썼거든요. 시간이 부족했던 거는 이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공부량 부족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지는 네, 공부량 부족입니다. 이 체크 1이나 체크 2의 문제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하거나 둘을 모두 해결을 하시면 시간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물론 이제 수능은 이 난이도보다 살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어려워야 좀 변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좀 이슈는 있어요. 만약에 9월 평가원이 45, 44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44나 45 정도에서 이제 형성이 되면 수능은 살짝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시험지 1등급 컷이 47이 뜬다. 그러면 좀 더 공부량 투자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 시험지가 47이 뜨면 이제 확정 등급 컷이 1주, 2주 후에 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당일입니다. 그래서 떴을 때 만약에 1컷이 47이다. 그러면 생투에도 공부를 좀 투자해 주시고 다 푸시고 타 브랜드 교재도 좀 손 대주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올해 경향을 이제 반영한 에센스와 킬포 강의에서 이제 좀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를 찍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핵심 문항은 꼼꼼히 찍어둘 테니까 잘 공부하시고요. 아무쪼록 이제 시험 보시느라 진심으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그럼 저희는 이제 강의에서 뵙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